지금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반이라도 절충해서 노후 자금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 많은 노인들을 나라에서 다구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금 마련에도 힘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노인들 하시는 말씀 나라가 제일로 다 하십니다. 나도 노인 되어 보니 노인연금이 참말로 욕이 나네요. 연금은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따박따박 나오고 자식에게 주거나 남에게 사기당할 위험이 없고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은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사기나 투자, 실패 등으로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죠. 물론 연금이라는 것이 죽으면 사라지는 돈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급여의 10%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노후 문제가 끝납니다. 최소한의 노후 준비 말이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급여의 10%만 투자하면 노후 걱정 끝? 진짜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서 10%만 투자하면 노후 걱정 끝? 이 말 엄청 끌리지 않아요?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팍팍한 월급에서 10%를 떼어내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돈이 정말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10% 투자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복리의 마법 시간이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혹시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년 5% 수익률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 차에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원금 100만 원에 1년 차 수익 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에 대해 5% 수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 덕분에 투자 원금보다 훨씬 큰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장기 투자,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0% 투자만으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비 습관, 투자 성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0% 투자는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비율로 지금의 행복을 내일로 조금 더 밀어 넣어준다면 더욱 윤택해질 수 있겠죠. 지금의 행복, 내일로 조금 더 밀어 넣으면 진짜 윤택해질까? 오늘 좀 참으면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에는 꽤 묵직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의 만족을 줬지만 때로는 지금의 행복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1. 만족 지연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족 지연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당장 먹을지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지 선택하게 했죠. 놀랍게도 기다림을 선택한 아이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족 지연은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참고 저축하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한 투자입니다. 목표 달성,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존감 향상, 스스로를 통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일상 속 만족 지연, 어떻게 실천할까? 만족 지연은 거창한 목표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비 습관,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세요. 건강관리,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해치는 행동, 과식, 음주, 흡연 등을 자제하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학습 및 자기개발, 잠깐의 휴식보다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인간관계,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3. 만족 지연이 어려운 이유와 극복 방법.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만족 지연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시각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세요. 보상 시스템,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주변, 환경, 유혹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세요. 4. 만족 지연의 함정, 균형이 중요합니다. 물론 만족 지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만족 지연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도 중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행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통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의 행복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 지연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저축하기. 퇴근 후 TV 시청 대신 운동하기. 주말 늦잠 대신 자기 개발 시간 갖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현재 목돈이 있다면 즉시 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즉시 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목돈을 확보한 계약자가 목돈을 묶어놓고 꼬박꼬박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시 연금 상품의 수령 방법을 선택할 때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려면 즉시 연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수령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만 잘 관리하면서 장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금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신연금형 수령 방식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사망하면 어쩌지?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보증 지급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즉시연금 가입자인 어씨가 60세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종신연금형 수령 방식을 선택했는데 5년 만에 사망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보증 지급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씨 사망 후에도 남은 지급 보증 기간인 15년간 상속인에게 남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증 지급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종신연금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수령 방법처럼 보이지만 예상보다 매월 또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종신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00세를 훌쩍 넘는 사망 나이를 예상하고 종신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장점이 많다 보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인 1억 원이 넘더라도 이자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보증 지급 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할 경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